자, 비율 관계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못 그렸어요. 더 시간 줄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바로 일단 이 함수는 f'(x고요) 2차함수죠. 3차함수의 그 도함수는 2차함수 최고차는 양수라고 칠게요. 그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일단 결과부터 얘기할게. 지금 공간이 여기 쌤이 얘기했잖아. 공간 여기 적을게.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요. K라고 할게요. K.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중간을 기준으로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여기는 루트 3K다. 1대 루트 4. 여기는 뭐냐면 극소인 점. 그러니까 극대인 점도 마찬가지겠지. 여기가 K면 여기가 루트 3K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는 여기 중요한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곡점. 변곡점의 정의는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지점이거든. 곡선의 형태라고 하면 이 곡선에서는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 나눌 수 있어. 그 형태가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는데 그 정의는 몰라도 돼. 이거는 미적분 2에서 나오는 거고 이 변곡점이 뭐인지 이제 미적분 1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만 우리가 알자면 뭐냐면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바로 변곡점입니다. 3차 함수는 두 번 미분하면 뭐야? 1차 함수죠. 1차식은 무조건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있죠. 무조건 있죠. 그 지점이 바로 변곡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때 극소는 뭐야?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 중에 존재하잖아. 왜냐면 그게 이제 중근을 가지냐 아니면 서로 다른 근을 가지냐에 따라 나뉘는데 이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 1차가 되고 1차가 0이 되는 지점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변곡점이 항상 이 3차 함수의 기준이 되는데 이 변곡점은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는 이 변곡점 기준 대칭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대표적인 뭐냐? 점대칭 함수야. 점대칭. 2차 함수는 뭐였어? 선대칭이었죠. 선대칭. 대표적인 선대칭 함수죠. 2차 함수. 그러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된 함수잖아요.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대표적인 점대칭 함수입니다. 그 점은 뭐다? 바로 변곡점이다. 변곡점 기준 대칭이다.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 두 번 미분해서 이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두고 두 번 미분하면은 뭐 6ax 제곱 6ax 플러스 뭐씩 나오잖아. 그래서 걔가 0 되는 그 x 값을 찾을 수 있고 그때 y 값도 찾을 수 있어. 걔가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하면은 그 함수가 무조건 기함수로 나오거든요. 원점 대칭 함수로 나오거든.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이 변곡점 기준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기준 대칭이다. 이 사실이 이 비율 관계의 기본적인 뭔가 배경 지식으로 쓰일 거야. 근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 변곡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켜주면 그 점 기준, 원점 기준 대칭인 기함수가 되거든. 그 3차 함수가.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보면 되고요. 너네가 직접 해보면 돼. 그 과정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할게. 아무튼 이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기준 대칭입니다. 그러면 극대극소인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변곡점 기준으로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 알겠죠? 왜냐면 대칭이니까. 이 점 기준 대칭이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극점, 여기는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한번 극점, 그
극소점.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교점이 되죠. 교점. 나머지 교점. 요렇게 1번이라 했을 때. 이 각각이 1대 1대 1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볼 거야. 자, 1번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1번부터 fx를 지금 이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거 그래프 옆에다 적었으면 돼. 1번. 여기 1번은 여기에다 쓰면 된다. 공간 여기다가 여기를 y는 p라고 할게. p. 그러면 fx 마이너스 p는 뭐라고 둘 수 있냐면 여기를 똑같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거고요. 이 점을 여기가 0이 되겠죠? 맞나? 그럼 여기 뭐겠니? 알파가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뭐야? 베타라고 둬. 베타. 여기까지네? 그러면 이 fx-p는 인수로 뭘 가지냐면 마이너스 알파에서 지금 접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점 뭐야? 베타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차는 a라고 둘게요. 그러면 미분을 하면은 f'x가 나오는데 미분하면은 요건 안 적어도 된다. 계산하는 거다. 지금 미분하는 거. 앞에부터 미분하면 이니까 xa에 x 플러스 알파로 묶어지지. 그러면 2x 마이너스 2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 3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fx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적을게. x 플러스 알파에 3으로 묶고 3a로 묶고 x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표현돼. 그래서 이 x가 또 다른 극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극점은 알파라고 쌤이 해놨잖아. 여기 알파라고 했잖아. 걔는 뭐랑 같냐면 3분의 2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같습니다. 얘는 이 형태를 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를 뭐로 몇 대 몇으로 2대 1로 1대 2야 2대 1이야 2대 1로 내분하는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알파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랑 베타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알파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뭐냐면 1번에서 알아낸 사실은 여기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미분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 그럼 2대 1이라는 건 알아냈고 근데 변곡점 기준으로 쌤 뭐라 했지? 무조건 함수는 대칭이라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도 얘네들이 어떨 것이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1대 1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얘를 뭐 이제 y는 p라고 두고 해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반대로 네. 제 분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요? 제가 가져왔나? 네. 여기가 1대 1대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같은 이 1번이랑 똑같이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알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2번 중간에가 1대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아낼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알아낼게. 그러면 이게 2번은 1대 1대 1인 건 알겠죠? 그 전체 합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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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는 걸 찾아낸 거야. 변곡점 기준으로 극점과 변곡점과 또 다른 극점과 그 나머지 교점이 1대 1대 1이야. 오케이? 밑에서도 마찬가지. 그거를 쌤이 다 끄어서 다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뭘 증명하냐면 1대 루트 3인 걸 이제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좀 직접적으로 가볼게. 얘도 y는 그냥 p라고 둘 겁니다. 그래서 fx-p를 뭐라고 둘 거냐면 지금 교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여기 교점 p랑 교점
그래서 최고창은 마찬가지로 A로 둘 거고요. 여기가 중간에가 0일 때 하나 지나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된단 말이죠. 맞니? 여기를 y는 p 여기라고 두면 이번에서 p라고 두면 fx-p가 인수로 뭘 가져야 되냐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k 그다음에 0 루트 3k에서 0 되잖아. 쟤는 루트 3K 먼저 가정하고 나는 거예요. 가정하고. 그래서 이 길이를 이 근의 루트 3k라고 두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k란 말이야. 또 변곡점 기준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교점을 이렇게 두 개로 두면 이 극점이 k다라는 걸 보일 거야. 극대 극소인 지점은 이제 k다라는 걸 보여볼 거야. 미분만 하면 돼.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되니? 그래서 미분하면 그래서 극점이 어디 나와? 여기서는 극점이 x가 설마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을 루트 3k로 뒀을 때 극점은 뭐다? k다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해서 요거는 뭐 보이진 않을 거고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4AK 세제곱입니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뭐 안 외워도 되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죠. 이 함수의 최고차항을 A라고 했을 때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이랍게 최고차항이고 이 k는 요 길인 거 알겠죠? 요 길이 이렇게 됐을 때 극대와 극소의 차이는 4ak. 그럼 이 여기 반은 여기는 뭐겠노? 2ak 세제곱이겠지? 이렇게 요 정도까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갑니다. 얘가 지금 얘는 y는 p잖아. y는 p. 근데 얘가 이 직선이 p가 아니라 그냥 접선이야. 어떤 의미의 접선이야.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 k 대 뭐다? 루트 3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접점, 그 다음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또 극점, 여기도 극점이네. 여기가 극점. 이렇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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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여기는 또 교점이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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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중간에 변곡점을 지나는 이 똑같은 길게 같은 직선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1대 루트 3이다 라는 거. 자, 여기서 이 3차 함수랑 어떤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어떤 임의의 직선, 이 변곡점을 지나는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 이 직선에 이 만나는 교점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개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그때 이 세근의 합은 뭐냐면
뭐냐면 3알파입니다. 변곡점의 3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빨라요. 응, 이제 설명할 거야. 아니 이게 전 것도 다 어려워요. 이거요? 네. 이 증명 뭐가 어려운데? 어떤 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워야 되는 건 요거만 알면 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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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1대 1부터 3.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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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1부터 3. 요거만 알면 돼.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무튼 세근의 합은 3알파인데 이걸 이제 좀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변곡점의 3배. 변곡점의 3배인데 이거는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근각계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 얘네들의 근은 연립했을 때 근이라고 볼 수 있지. 연립하면 방정식이 이 mx 플러스 n을 넘겨가지고 는 0이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세근의 합을 구하면 뭐야? 근각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지. mx와 n을 빼도 얘가 뭐든 간에 세근의 합은 어때?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고정입니다. 맞지? 근데 봐봐. 여기에서 3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변곡점이라 한데 있잖아. 그걸 좀 차로 잡을게. f'을 3ax 제곱 플러스 2bx 그 다음에 이계도는 2번 미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이거 몰라도 되고 6ax 플러스 2b라고 했을 때 x가 바로 뭐냐면 3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근데 세근의 합은 뭐라고 근각계수 연계위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맞습니까? 이 변곡점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 3배 나옵니까? 여기 3배하면 여기 되지? C는요? C요? 미분은 이건 뭐 어차피 없어져서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니? 변곡점을 지나는 그냥 다른 직선이라 해볼게. 그 얘랑도 근이 뭐 이렇게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3개의 합도 뭐겠니? 3알파인 거 알겠니? 아니, 왜? 직선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근의 합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세근의 합은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가 결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든지 간에 뭐다? 세근의 합은 변곡점의 3배와 같다. 근데 심지어 선생님이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했는데 변곡점을 안 지나도 어때? 안 지나도 어때? 이 3개의 합이 변곡점의 3배입니다. 알겠어? 아니면 이 3차 함수의 근각계수 관계로 세근의 합이랑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뭐다? 세근의 합은 3알파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 여기 그러면 이 직선이 여기 하나에 접하고 요렇게 만나. 그러면은 얘가 알파야.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알파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퀴즈. 4알파. 2알파인 거지. 중근이니까. 2알파 플러스 2알파 이런 거예요. 응, 2알파, 2알파. 중근은 2개로 쳐야 되니까. 알겠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런 게 알려면 저거 변곡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요? 여기가. 그러면 변곡점을 구해야 돼요. 어디요? 저기 중간에 어. 1대1대1 되니까. 변곡점이 어딘지 알아야지. 거기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야. 비율관계 쓰려면. 변곡점 어떻게 구한다? 2번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으로 찾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 알 필요 없고 변곡점 3차 함수는 변곡점 기준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렸지만 뭐 계속 증가하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야. 변곡점이 요즘에 있을 건데 여기 기준으로 뭐 직선을 긋는다라고 하면 1대 이게 둘의 대칭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한다고 해도 알겠니? 그래서 요게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4차도 한다는 소문이 있다. 맞아요. 4차도 해야 돼요. 4차는 끔찍하네요.
끔찍. 증명은 해보시고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봐야 되나요? 해봐야 돼. 해보시고 4차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W 형태인데 이 똑같은 대칭되는 형태 있지. 그러니까 극소점이 같은 형태에서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중국도 사람 비율이 이렇게 1대 루트. 쟤는 헷갈려. 그다음에 이게 중3중근 가지는 경. 중삼중근 3중근. 여기에서 3중근 가지는 경우. 요거는 4차 함수의 비율. 얘도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할지만 알려준다면은 증명을 해보는 거는 직접 하시고요. 여기를 y는 또 p라고 두면은 이 얘는 fx라고 할게. fx 마이너스 p를 뭐라고 두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가지잖아. 최고차는 a로 두고 ax 제곱하고 x 마이너스 루트 2k 그다음에 x 플러스 루트 2k라고 두고 여기에서 전개해가지고 미분하면 그때 극소인 지점이 풀마 루트 k로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돼. 그럼 미분만 하면 되니까 할 수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두냐면 얘를 p라고 두고 fx 마이너스 p를 뭐라고 두냐? 여기서 삼중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y축, 얘는 여기 y축, 얘는 이렇게 두고 미분해보면 극소인 지점이 3k다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y축은 그냥 편의상 쌤이 여기를 뒀어. 어디로 두든 너네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나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y축 주고 여기 y축 주면은 이 fx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미분해보면 극소인 지점이 얘는 k일 때라고 나오고 얘는 이제 3k일 때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증명해보면 되고 비율관계는 3차, 4차 함수의 비율관계는 이렇게.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쉽고 빠르게 풀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봅시다. 그리고 적분 넓이 공식은 적분하고 나서 알려줄게. 그거는